격동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미래의 한 단면을 엿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예측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의 영능력자가 전한 충격적인 예언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다른 이들을 깨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더 깊은 통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30일, 그녀는 바로 이날 나라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시험대이자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운명의 분기점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을 전한 인물이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지력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그 예언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가올 8월 30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의 최고위층이 비밀리에 찾아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으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그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로 그 무속인입니다. 평소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에 긴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30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긴급 예언을 발표한 것이 단 3번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경고할 때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적인 대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긴급 경고는 1997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 정확히 2달 후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2014년 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는 비극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2022년 가을에 발령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비명이 하늘을 찢는다는 참담한 경고였고 그 예언 역시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이태원 참사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네 번째 긴급 경고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언이 발표된 시점과 그 방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국정 운영의 방향조차 완전히 잡히지 않은 이 혼란스러운 시점에 왜 하필 이런 경고가 나온 것일까요? 게다가 이번 예언은 과거와 달리 매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지정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그녀는 그 시간에 하늘의 기운이 가장 격렬하게 요동칠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사건이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가 아닌 순전히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무속인의 이름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대한민국 권력의 회랑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한 평범한 한옥에 거주하는 그녀를 찾는 권력자들의 발걸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재계의 거물들까지 그녀의 조언 한마디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중요한 결정을 뒤집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예언이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비한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약 40년 전 한 젊은 검사 시절의 일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그 검사는 우연한 기회에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그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안에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정점에 서게 되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결국 비극적으로 추락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20년 후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또다시 몇 년이 흐른 뒤 그녀의 예언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일화가 정치권에 비밀스럽게 퍼지면서 그녀를 찾는 권력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8월 30일에 일어날 사건은 지금까지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나 한 정권의 흥망을 넘어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번 예언을 전하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으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지켜본 최측근들조차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30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무당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 순간 대통령이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이 향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암호와 같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그날 북쪽에서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며 이 바람이 남쪽의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상학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암시하는 정치적인 은유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세 개의 별입니다. 무당은 그날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세 개의 별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것이며 이것이 세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8월 30일 밤 목성, 토성, 화성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배열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과 북, 그리고 제3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단서는 물의 역류입니다. 그녀는 그날 어딘가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될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모든 질서가 뒤집히는 강력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상이 어쩌면 여론의 급격한 반전 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정치적 결정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이 사건을 영적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진정한 본성, 즉 그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표출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는 인식의 시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닌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있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결단의 시험입니다. 모든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실행의 시험입니다. 일단 선택한 길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뚝심과 추진력이 있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1960년 4월의 학생혁명,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까지 국가의 운명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들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순식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8월 30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날은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만나는 특별한 전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8월 말은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온 시기였습니다. 1910년의 경술국치, 1945년의 해방, 그리고 수많은 정권의 흥망성쇠가 바로 8월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당은 8월 30일을 한 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국가도 이 절기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그녀는 이번 8월 30일이 120년 주기의 대전완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양학에서 120년은 두 갑자, 즉 완전한 순환을 두 번 거친 시간으로 묵은 업보가 청산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주기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지난 120년간 쌓아온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까요? 첫째, 정권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거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스캔들이 터져나오는 내부 정치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중대한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는 국제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실업, 양극화 등 억눌려왔던 사회적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회적 격변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소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암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예상 밖의 영역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형태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신종 전염병의 재확산, 혹은 인공지능의 오작동과 같은 현대 문명이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당의 예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위기에 제대로 대처한다면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고 국가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위기의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8월 30일은 현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역사의 시험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도자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국가 전체가 길고 어두운 터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도 하늘이 정한 시험일 뿐 결과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혜, 국민의 단결, 그리고 시대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이기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인의 저력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민족이며 그때마다 더욱 강해져서 다시 일어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25 전쟁, 군사독재, 외환위기 등을 모두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시련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 여정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변화를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과거의 적중 사례들이 너무나 명확하며 현재의 불안정한 국내의 정세와 맞물려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불안감이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집단 심리의 발현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예언이 제시하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틀 자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그녀의 예언은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죽비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먼 베트남 땅에서 거의 100년 전에 기록된 또 다른 예언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926년 베트남에서 탄생한 까오다이교라는 신흥 종교의 문서에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94%의 놀라운 정확도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문서는 경고합니다. 분단된 동방의 작은 땅에서 시작된 하나의 불꽃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언이 지목한 2025년의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점, 그 불꽃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까오다이교는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 등 세계 주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하나로 융합한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본래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며 이제 다시 하나로 모일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는 날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은 동방의 땅에서 시작되며 분단의 상처를 가진 나라가 통합의 씨앗이 될 것이다. 왜 하필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일까요? 예언을 전한 민광이라는 이름의 성직자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정화된 민족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순환과 시련, 가슴 깊이 새겨진 한 해 정서가 역설적으로 세상을 정화할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극한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마침내 하나가 될 때 폭발하는 거대한 통합의 에너지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 9가지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것이나 인류는 편리함과 자신의 영혼을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거대한 빛으로 연결되는 통합 종교가 나타나지만 통합의 이름으로 진실이 묻힐 것입니다. 셋째, 2025년 가을, 낡은 체제와 썩은 권력이 무너지는 거대한 정화가 시작될 것이며 이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한국을 불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파괴의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정화의 불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간의 고통 속에서 단련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마침내 세상을 밝힐 등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깨울 차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럽 발칸반도의 전설적인 맹인 예언가와 인도의 천재 소년 점성가, 이 두 사람 역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시기를 지목하며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8월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해체입니다.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인식의 붕괴, 물질의 파괴가 아닌 의식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느끼는 인간의 능력이 사라지고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인식하는 능력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인류 전체의 기억과 인식이 붕괴되는 현상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GPS 신호 교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오류,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된 의문의 집단 기억 상실 사건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사람들, 어제가 한 달 전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계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예언가는 모두 이 검은 8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파멸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안정을 잃을 때 비로소 영적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외부 시스템이 무너질 때 내면의 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동서양을 막론한 예언가들의 메시지는 하나로 기결됩니다.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은 외부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내면의 붕괴이며 그 해답 또한 우리 각자의 의식적 각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경종입니다. 8월 30일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우리는 그 시대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세대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위대한 세대로 기억될 것인가. 그 답은 8월 30일 그리고 그 이후